자, 오늘은 이항정리 두 번째 시간, 이항정리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오늘 배울 내용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이론하고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것은 일단 뭐냐면,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숫자를 우리가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그런 어떤 그 수들의 배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예전에 수열을 배웠을 때 이제 그 규칙을 배우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지금 현재 고등 과정에서는 그런 수열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열로 조금 표현하기는 어렵고 규칙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어떻게 숫자를 배열했는지를 선생님이 규칙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위쪽에 숫자 하나를 줬고, 그 다음 칸에는 숫자를 두 개를 줬고, 그 다음 줄에는 숫자 세 개 줬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표현을 했고, 첫 번째 규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그 다음 줄로 넘어올 때 아랫줄에 해당하는 수의 표현은 바로 위에 있는 두 수의 합으로 적는 규칙을 쓴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파스칼 삼각형 만들 때 제일 위에 있는 1은 생략을 많이 해요.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좋긴 좋지. 얘는 거의 생략을 많이 하는데 이유를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는 당연히 양 끝이 반드시 1인 규칙. 선생님 그걸 설명 안 했구나. 항상 양 끝은 반드시 1이어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줄에는 1만 2개 적을 수 있겠지. 그러면 세 번째 줄에는 수를 3개를 적어야 되는데 양 끝을 1로 채울 거니까 이 중간에 있는 수만 표현하면 되겠죠. 그때 파스칼은 어떤 규칙을 썼다? 위에 있는 두 수의 합으로, 이 두 수의 합으로 중간 수를 채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2.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생략하는 이유를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해 줄 텐데, 어찌됐든 여기서는 숫자 4개가 여기 표현이 돼야 돼. 네 번째 줄이니까. 그래서 양 끝을 다시 1로 두고, 이 중간에 있는 두 개의 수는 위에 있는 두 수의 합으로 채워야 된다. 따라서 3으로 채울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다섯 번째 줄에는 양 끝을 1로 채우고, 중간에 있는 수를 4, 6, 4로 채웁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채우다 보면 이 채워진 숫자의 모형이 어떤 모형과 닮았을 거다? 삼각형 모양처럼 보일 거다라고 해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삼각형이 아니라 숫자를 이런 규칙으로 배열한 거예요. 파스칼의 삼각형이 삼각형이 아니야. 숫자를 배열한 모양이 삼각형하고 닮았다고 해서 파스칼의 삼각형인 것이지, 파스칼의 삼각형이 숫자가 아니 도형이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있죠? 자, 이런 간단한 규칙들이 왜 이항정리 파트에서 사용되어졌느냐라고 한다면, 이 이항정리에서 우리가 이항계수라는 걸 배운 적이 있죠. 이항계수가 뭐였냐면 a 플러스 b를 n제곱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계수들이, 그치? 누구랑 똑같아서 조합, 선택을 몇 번 했느냐, 그 조합의 경우의 수랑 일치해서 우리가 NCR로 표현되더라는 걸 직전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전개했을 때 이 이항계수랑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항계수에서 응용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밑줄은 0제곱이야. 한 번도 제곱하지 않았어. 그러면 당연히 계수는 1일 수밖에 없죠. 지수가 0이면 결과는 무조건 1이 될 거니까. 근데 우리가 0제곱하면은 안 쓰잖아.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도 제일 위에는 안 적는 겁니다. 저거 빼버리면 돼요. 0제곱은 안 쓰기 싫어. 이렇게 해서 안 적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줄은 뭐가 될까요? 이제 1이 아니라 11이 되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a 플러스 b의 1제곱을 전개했을 때 이항계수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1은 이제 우리가 뭘로 해석해야 돼요? 일시, 이제 앞에서부터 0으로부터 갈게요. 오름차순으로 적을게요. 일시 0,
1C1 이렇게 표현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너를 1C0, 너를 1C1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줄에는 제곱을 했을 때 이항계수들을 적으면 되는 거니까 두 개 중에 하나도 안 뽑았다. EC0. 두 개 중에 하나를 뽑았다. EC1. 두 개 중에 두 개를 뽑았다. EC. 이런 형태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EC0, 너를 EC1, 너를 EC2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규칙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이 파스칼이 만든 이 삼각형 모양의 배열된 숫자와 우리가 이항 정리에서 배웠던 이항 계수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 이론을 만들기 전에 파스칼은 이 거듭 제곱의 전개식의 계수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물론 일반항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 배열된 규칙들을 만들어서 전개식에서의 계수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이 이론이 바로 첫 번째 파스칼 삼각형 이론이에요. 파스칼이 만든 삼각형 모양의 수들, 숫자에 배열된 수의 모양과 이항 정리의 이항 계수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기억했죠? 그러면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 이항계수의 성질인데 이 이항계수의 성질은 거의 대부분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찾아서 응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알았죠? 자, 선생님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모든 계수의 합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봐. 그럼 모든 계수의 합은 뭐냐면 NC0 더하기 한 번도 안 뽑았다. NC1 한 번 뽑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항계수라는 건 알겠지? 그래서 모든 이항계수의 합을 더하면 어떻게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수의 총합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수를 모두 더하면 어떻게 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규칙을. 자, 1 더하기 1 하면 얼마예요? 2. 1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얼마예요? 4.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하면 얼마예요? 8. 너 2고, 너 2의 제곱이고, 너 3의 제곱인데? 그럼 넌 4의 제곱인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딱 맞죠? 하다 드려 못 받아드려요? 하다 드리죠. 따라서 너는 2의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자, 파스칼 삼각형에서도 규칙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죠? 근데 우리는 수학을 배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도 이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증명하는지 보여줄게요. 자, a 플러스 b를 n제곱 했을 때 전개식에서 우리가 모든 항을 다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nc0 곱하기 a의 0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더하기 nc1 곱하기 a의 1제곱 곱하기 b의 n-1제곱 이런 항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ncn 곱하기 a의 n제곱까지 모든 항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이때 이 등식은 곧 a 플러스 b의 n제곱과 일치하겠죠. 이걸 전개한 게 너니까. 받아들여? 이때 우리가 계수의 총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원리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계수를 모두 더한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봐봐. 여기 문자의 식의 값을 1로 두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얘만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곱해져 있는 모든 값이 1이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거듭 제곱했을 때 1이 되는 숫자는 1밖에 없잖아. 따라서 A가 1이고 B가 1일 경우에 계수의 총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1 대입해 보세요. 그럼 1 더하기 1이 몇이야? 2지. 2의 n제곱이 계수의 총합이구나.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파스칼 삼각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규칙을. 알겠지? 두 가지 방법 모두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식은 우리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항계수를 모두 더하면 어떻게 된다? 2의 n제곱의 꼴이 된다. 기억하세요? 2의 n제곱이 꼴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공식은 뭐냐? 자, NC형은 플러스야.
근데 NC는 마이너스야. 다시 NC는 플러스야. 뭔가 느낌이 오죠? 근데 제일 마지막이 이제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에 n제곱 곱하기 ncn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n이 짝수냐 홀수냐 이거를 따져가지고 마지막에 끝맺음 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은 이렇게 생겼더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얘는 이 마지막에 힌트인 거야. 여기 왜 부호가 바뀌었겠어? 마이너스 1을 한 번 거듭 제곱했어. 얘는 왜 플러스 1이겠어요? 마이너스 1을 두 번 거듭 제곱했으니까. 그러면 홀수차 항들은 다 마이너스가 되고 짝수차 항들은 모두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짝수번 곱 뺐을 겁니다. 짝수번 곱 뺐을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숫자가 나오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조금 전에 A하고 B의 거듭 제곱의 일반항을 보고 풀었으니까 누가 1이고 누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따지고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계산했을 것 같아요? 누굴 기준으로 말하면 된다? A의 개수를 기준으로 말했잖아. 선생님이 아까 뽑았을 때 처음에 A 한 번도 안 뽑았을 때 B를 몇 번 뽑았다. 이렇게 A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A가 짝수이면은 플러스가 됐고 얘가 홀수이면은 마이너스 됐으니까 A를 마이너스 1로 두고 B를 1로 둬야지.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개수들이 만들어지려면 이런 개수들이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우리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플러스 1일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 그지? 이거 얼마야? 그렇지. 0 된다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0이 되나? 저거 저럴 수가 있나? 제곱도 0이 되고 세제곱도 0이 되고 다 0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이항점 너네가 의심되면은 너네가 이거 의심되면 여기서 한번 해봐. 한 번도 안 뽑았지? 한 번 뽑았지? 두 번 뽑았지? 세 번 뽑았지? 그럼 얘는 한 번 뽑았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돼? 0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어떻게 돼? 봐봐 한 번도 안 뽑았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어떻게 돼? 0 되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여기서 다 찾을 수 있다고 똑같이.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수는 언제 만들어져? 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짝수차의 이항계수와 홀수차의 이항계수. 선생님이 짝수하고 홀수는 A를 기준으로 말한 거예요. 짝수차와 홀수차의 이항계수들이 전부 부호가 다르면 짝수차는 플러스고 홀수차는 마이너스 나오는 그런 이항계수의 총합은 항상 몇이더라? 0이더라 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거 두 개를 응용한 거예요. 봐봐. 1번과 2번을 연립할 거예요. 자, 어떻게 연립할 거냐? 자, 너네 둘이 더했다고 쳐봐. 1번 더하기 2번 했다. 1번 더하기 2번 했다고 쳐봐. 그러면 당연히 홀수차는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홀수차는 다 사라지겠지. 부호 다를 거니까. 네. 1번은 다 플러스고 2번은 홀수차가 마이너스니까 1번과 2번을 더하면 홀수차항은 다 0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짝수차항의 2배만 남는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NC0 더하기 NC2 더하기 이런 식으로 짝수차항만 남을 건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짝수냐 홀수냐는 이제 판단하세요. 의미 똑같으니까.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짝수차항만 남을 거다. 짝수차항이 몇 번 나올 거다? 2번 나올 거잖아. 똑같은 거 2번 더 했으니까. 그게 너 2의 n제곱하고 0하고 더하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너 그냥 2의 n제곱이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짝수차항만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 라고 물어보면 2의 n제곱을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치? 지수법칙 때문에 2의 n제곱 나누기 2 하면은 지수끼리 빼져서 2의 n-1제곱이 답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럼 여기서 바로
그럼 홀수차 항의 총합은 얼마겠어요? 라고 물으면 바보 같은 질문 던지나. 짝수차 항의 총합과 홀수차 항의 총합이 다르면 안 되겠죠. 이걸 반대로 더하기 아니라 반대로 빼면은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빼면은 이번에 짝수차 항만 사라질 거니까. 그래야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냥 같이 가져가는 거야. 야, 짝수차 항만 모두 더하든 홀수차 항만 모두 더하든 간에 어차피 똑같이 전체 합의 반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짝수차항만 모두 더해라 그러면 전체 2의 n제곱을 2로 나눈 값이고 홀수차항만 모두 더해도 전체 2의 n제곱에 2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증명할 수 있죠? 네. 1번이 증명됐어. 2번도 증명됐어. 그러면 3번은 바로 증명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할 거는 없다.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대칭 구조일까 아닐까 이걸 따져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대칭인 구조가 되어야 돼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완전히 일치하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원리에서 우리가 조합 원리에서 마찬가지로 NC0하고 NC-N하고 똑같은 값이잖아. 한 개도 안 뽑는 경우나 n개를 모두 뽑는 경우는 같은 경우란 말이야. 결과로 따지면 한 개 뽑을 때랑 n-1개 뽑을 때도 똑같은 경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도 대칭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파스칼의 삼각형도 무조건 대칭인 구조를 이루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이걸 왜 얘기하냐면 반만 딱 쪼개서 반만 더했어. 그러면 이 반하고 이 반이 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만 더해도 절반인 거예요. 2의 n제곱에 나누기인 거예요. 절반만 더해도. 그걸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실전 문제로 선생님이 정리를 따라줄게요. 자, 필수의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파스칼에 관련된, 그러니까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찾을 수 있는 이항계수만의 공식들이 존재를 해. 그걸 이제 선생님이 또 따로 알려줄 거야. 알았지? 먼저 보도록 하자. 자, 규칙을 항상 규칙적으로 나열되어져 있는 수들은 잘 들어야 돼. 규칙적으로 나열되어져 있는 수들은 항상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모두 더했을 때 규칙이 존재한다면 그런 걸 모두 더했을 때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왜 저렇게 나왔을까라고 하면은 저걸 언제다 계산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규칙적으로 나열되어져 있는 수들을 모두 더하라고 했으면 그거를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필수의 제 4번은 뭐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이 대놓고 이제 힌트를 준 거죠.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다음 시계값과 같은 값을 갖는 계산 결과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걸 찾으라고 했냐면 2C 더하기 3C 더하기 4C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 규칙이 뭐죠? 여러분들 이걸 규칙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뒤에 뽑는 것의 개수는 항상 2죠. 네. 근데 앞에 n만 계속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규칙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런 규칙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2개 중에서 2개를 뽑을 때랑 3개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이런 거 따질 때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n이 2면은 두 번째 줄을 보는 거야. 그리고 n이 3이면 세 번째 줄을 봐야 돼.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찾겠다라고 하면 자, 지금 두 번째 줄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답이 돼야 돼. 그럼 너는 어디 있는 숫자가 되겠어? 세 번째 줄에서 여기 한 번만 뽑았다? 한 번 뽑았다? 두 번 뽑았다니까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4C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은 결과에 의해서 한 번 더 뽑았다, 한 번 뽑았다, 두 번 받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지. 이런 수들만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본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규칙을 발견하는 거야. 자,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이거 앞에 있는 두 개가 먼저 더해. 그럼 여기 있는 수가 나오지. 그지? 여기 있는 거 세 개 더하면 어떤 수가 나올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1, 5, 10, 5, 이렇게 생겼죠? 여기 있는 거 세 개 더하면 얼마예요? 10이지. 물론 여기 나올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나갔다 오지.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면 얼마나 나오겠어? 여기 있는 수가 나와. 되겠어? 그럼 봐봐. 여기 지금 이렇게 대각선의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들은 전부 다 이 뒤에 있는 수가 똑같은 수들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수를 몽땅 다 더하면 그 다음 줄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번 해당되는 숫자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는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면 그 다음번 줄에 어떤 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2보다 한 칸 뒤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두 개 뽑는 게 아니라 몇 개 뽑는 돼. 세 개 뽑는 숫자가 나올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이거를 지금 해결해라라는 문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1C 3과 같은 결과를 갖는 답을 찾으면 되는데 선생님 11C 3은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11C 3이 되는 숫자가 11C 8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1C 8을 답으로 선택하면 된다.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들은 그 규칙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게 규칙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개 없으니까 몇 번 선생님하고 같이 풀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필수예제 5번 볼게요. 자, 1 플러스 x랑 1 플러스 x의 제곱 뭐 이런 거 다 더했죠. 얘도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이제 내가 어떤 이론을 사용할 거냐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x 세제곱의 개수를 찾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너를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느냐? 너를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느냐? 너를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야. 다 전개한 걸 다 더해야 될 거니까. 어차피 이 전개된 식에 x 세제곱을 찾는 게 답이겠지. 근데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먼저 다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해서 이걸 먼저 다 더한 다음에 한 번에 계산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선생님은 어차피 이걸 전개하는 이론이 이항정리 이론일 거니까 이걸 전개한 것에서 이항계수를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두 개 항은 3차항이 절대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3차항이 만들어지려면 얘를 몇 번 뽑아야 돼? 3번. 그래서 3, C, 3. 하나 찾았지? 그럼 4제곱한 거에서 3차항이 되려면 4번 중에 몇 번 뽑아야 돼요? 3번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5제곱한 거에 3차항이 되려면 5번 중에 3번을 뽑아야 돼. 6제곱한 것 중에 3차항이 되려면 3번 뽑아야 돼. 7제곱한 것 중에 3차항이 되려면 3번 뽑아야 돼. 이게 다 3차항의 개수들인 거야. 얘를 전부 더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거야. 조금 전에 선생님하고 배웠잖아. 너 규칙이 뒤에 있는 수는 다 똑같다. 그러면 이런 대각선 방향으로 한 줄을 더한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다 더하면 그 다음 줄, 그 다음 번째 항과 같아지는 결과가 나올 거니까 다음 줄은 7이 아니라 몇이어야 돼요? 8. 그리고 그 다음 너 말고 그 다음 항으로 연결될 거니까 네 번째. 이렇게 가야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8C4가 답이다라고 바로 처음부터 해결했어야 한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는 다른 풀이가 있죠. 즉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한 풀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의 개인적인 추천은 당연히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걸 추천하지 얘를 등비수열로 확인해서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한 다음에 다시 이항정리를 쓰는 거는 정말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등비수열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 맞지만 등비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게 맞지만 그것보다는 이항정리의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알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필수예제 6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7시 0부터 7시 7까지 모두 더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가자. 당연히 7번째 줄에 있는 수를 다 더했으니까 2의 7제곱이 답이겠지.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n이 7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도 그냥 넘어갈 건데 잘 보세요. 완성형의 문제를 잘 봐야 돼. 20시 1부터 출발했잖아.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시 2가 됐고 플러스 20시 3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가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뭔가 잘못되어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야. 뭔가 선생님이 봤을 때는 다 안 더한 거예요. 뭐 하나 뺀 거야. 뭘 뺐어요? 20시요. 그렇지. 20시 0을 빼버린 거야. 그러면 원래 이 앞에 20시 0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이게 맞겠죠.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네. 자, 보자. 그럼 봐라. 홀수차 항들끼리 모두 더한 거는 전체 2의 20제곱, 이게 20번째 줄 다 더한 거니까 2의 20제곱을 2로 나누는 거야. 맞지? 2의 19제곱이 나와야 돼. 짝수차 항들을 모두 더해도 똑같이 2의 19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짝수차 항들을 모두 더한 값과 홀수차 항을 모두 더한 값을 지금 어떤 관계로 해버린 거죠? 빼버린 거죠. 이해되니? 자, 여기 홀수차 항들은 다 플러스고 짝수차 항은 다 마이너스라는 거는 홀수차 항을 모두 더한 값에서 짝수차 항을 모두 더한 값을 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원래는 계산하면 무조건 0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네. 아니야? 맞잖아. 짝수차항, 홀수차항 값이 똑같을 거니까 똑같은 값을 뺐으니까 0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 부분이 몇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더하면 얼마지 0 나오겠어? 답이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지금 약간 풀이랑 선생님이랑 좀 다르지? 네. 그지? 우리는 처음부터 직관적으로 이걸 이해했어야 돼, 못했어야 돼? 그렇지, 이해했어야 돼. 이게 제일 쉬운 풀입니다. 계속 선생님이 스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필수의 이제 7번 보면 자, 짝수차 항들을 모두 더했죠. 그쵸? 네. 그러면 항상 2의 전체 개수 중에서 빼기 1 한 것만큼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앞에 있는 n이 아니라 2n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2n번째 줄에서 2를 빼야 되는 거야. 그걸 해석을 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너가 128이었다. 128은 2의 7제곱입니다. 이해되죠? 따라서 2n-1이 7인 경우를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n이 4다 라는 거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뭔가 하나 비어있잖아. 그거를 채우고 식을 만들어. 등식을 만들면 돼. 알겠지? 자, 하나 채우자. 11시 1 더하기 11시 3 더하기 해가지고 11시 9까지만 넣으라 그랬지. 근데 우리는 지금 11시 11까지 있어야지 다 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 다 더하면 얼마야? 이걸 만들어. 2에 11제곱 빼기 1인 거예요. 홀수차만 더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부분을 봐. 여기 이 부분만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럼 너를 만약에 A라고 하면 A에다가 너를 더한 거잖아요, 지금. 그치? 그러면 11시 11은 1일 거니까 A에다 1을 더한 값이 2의 10제곱 1024랑 똑같았다는 거야. 그럼 A는 얼마겠어? 1023.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 설명 알겠죠? 좋습니다.
이런 풀이들을 하길 바랍니다. 네. 필수의 이제 8번. 자, 이제 이항 정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야. 12를 10번 곱한 숫자를 100으로 나누었을 때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와 진짜 엄청 빡친 상황에 도달하는 거죠. 그쵸? 자, 이거를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어떻게 찾아? 12를 10번 곱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이항 정리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11이라는 숫자랑 100이라는 숫자에 공통된 어떤 비슷한 뭔가를 연결해서 해줄 수 있으면 얘는 쉽게 풀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나누는 수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야. 나누는 수에 중점을 둬야 돼. 선생님이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방법대로 딱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알았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738을 1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선생님은 물론 직접 나누는 사람도 있겠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나누는 수에 집중을 해. 얘가 17이잖아. 그러니까 너를 17의 배수를 이용해서 찾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앞에 17이 있다는 건 1700은 이미 17의 배수라는 거야. 그러면 1700 쓰고 그 다음에 38은 17의 배수가 34니까 2배가 34니까 34를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1000번에 나누는 경우랑 분배해서 나누는 경우랑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 분배 법칙 때문에. 그러면 얘는 나머지가 0 생길 거고 너도 나머지가 0일 거고 배수니까 너만 나머지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따라서 너를 17로 나누면 나머지가 4다 이렇게 선생님은 판단하겠다라는 거야. 받아들여?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어디에 지금 중점을 두고 나머지를 찾았어요? 나누는 수에 중점을 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11이라는 숫자를 100의 배수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100의 배수는 너무 큰 수를 빼야 되는 거니까 가장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수가 10의 배수죠. 그래서 이 11을 10의 배수의 합의꼴로 바꿀 거예요. 즉 10 더하기 1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10 더하기 1을 10제곱한 거를 전개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항 정리 배웠지. 그치? 네. 자, 선생님이 오름차순으로 정리해 볼 거야. 10C0 곱하기 10의 0제곱 곱하기 1의 10제곱이니까 10C0. 두 번째 항은 10C1이지. 10C1 곱하기 10의 1제곱. 세 번째 항은 10C2겠죠? 10의 2제곱. 이런 식으로 항이 나올 거 아니야. 이런 항들을 100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너를 100으로 나누면 안 나눠지니까 얘가 나머지죠. 10C0이 얼마야? 1이지. 1이 나머지인 거야. 자, 10C1 곱하기 10은 100으로 나눠지지. 10C1이 10이고 10을 곱하면 100이니까. 그럼 넌 나머지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 딱 봐도 여기 10의 제곱은 무조건 100의 배수라는 얘기잖아. 10의 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너도 나머지 없냐. 그러면 10의 세제곱도 당연히 10의 배수, 100의 배수니까 너도 나머지 없냐. 그럼 계속 나머지가 0 나와. 그럼 결과적으로 나머지 얼마겠어? 1. 이렇게 찾는 거죠. 선생님이 어떻게 찾는지 알려줬죠.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를 이렇게 이항 정리를 이용하고 분배 법칙 이용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선생님 풀이 어때요? 네. 마음에 들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은 원리로 여기서 봐봐. 21에 10제곱을 400으로 나누면 어디에 중점을 두라고? 얘한테 중점을 두라는 거야. 그러면 400은 20의 제곱이니까 얘를 20 더하기 1로 보는 게 합당하겠지. 그래서 똑같은 풀이를 할 수 있는 거야. 20 더하기 1의 10제곱을 전개하면 돼요. 오름차수. 그러면 다시 10C0 10C1 곱하기 20 10C1 곱하기 20의 제곱.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지. 무조건 얘는 400이니까 400의 배수일 거니까 나머지는 안 생긴다. 그럼 너네 둘만 신경 쓰면 되는데 10C0은 1이고 10C1은 10이고 얘는 20이니까 200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400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누잖아. 작은 수를 어떻게 나눠? 그러니까 얘가 나머지. 그럼 결국은 나머지가 1 더하기 201이 나머지라는 거야. 그래서 201이 나머지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라. 되겠습니까? 따라서 A하고 B를 더한 값은 202가 답이에요.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한 걸음 더로 표현이 되지만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항정리라는 걸 이용하면 쉽게 나머지를 구할 수 있구나. 근데 그 원리는 어디서 썼더라? 라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분배 법칙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제일 좋겠죠. 베스트겠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항정리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확률을 배울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 모두들 수고했어요.